자, 네 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이거 뭐 강의를 100번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가지고 논쟁해보신 분. 술 먹다가. 오, 특이한 성격 가지신 분인데 왜 헌법 가지고 논쟁하세요?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헌법 몰랐다고 해서 야단 맞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경찰이 야! 너 헌법에 위반돼서 체포야! 이런 거 없습니다. 예, 헌법에는 체포하거나 그런 요건이 없어요. 너 헌법에 위반돼서라고 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시네요. 정치인이지, 정치인. 헌법에 위반됐다고 싸우는 사람은 정치인밖에 없어요. 헌법은 실생활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실제로도 거리가 멉니다. 헌법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요. 뭐 별달리 헌법 모른다고 해가지고 야단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체포당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개별 법률이 있어야 되죠. 요즘은 법률이 다 전자화되어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헌법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들이 다 전산화되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옛날 법률들이 있어요. 일제시대 이후에 제정된 모든 법률들이 옛날에는 종이로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게 모두 전자화되어서 타이핑돼가지고 여기 인터넷으로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디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뭐 검색 포털에 가서 아무 때나 검색을 해보시면은 법제처에서 만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사이트가 뜹니다. 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법률들이 다 있어요. 법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다 법이 있어요. 놀랄 만큼 우리의 법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지? 이런 정도로 모든 법들이 다 있습니다. 헌법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를 몇 개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말 있죠. 페이지 12페이지 있어요. 12페이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온 거죠. 이게 헌법 제1조 제2항이에요.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가 2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예, 태어나면 되죠. 태어나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이 되는 걸 정한 법률이 바로 국적법입니다. 국적법. 국적법에 대해서는 뒤에 사례를 보면서 좀 연구를 해볼게요.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라고 해놨죠? 한반도. 그렇다면 한반도 이남, 38선 이남 이렇게 했습니까? 군사분계선 이남 이렇게 안 했죠? 그럼 북한은 예,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이고 대한민국의 땅을 불법적으로 북한 괴뢰 정부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명백히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엔에는 북한이 별도의 국가로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아시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즉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별개의 나라로 인정을 받아요. 올림픽도 별개로 출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상은 북한은 우리 전역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으로 하나 볼 것은 국적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여러분, 다문화 가정 이야기 들어보시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약간 인종차별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결혼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한 문화 가정이 있던가요? 한 문화 가정? 한 문화 가정은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문화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땅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람이고 혹은 뭐 동남아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각자의 생활 방식과 각자의 인종이 다 다르죠. 사실은 우리 황인종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머리가 곱슬곱슬 좀 많이 곱슬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삐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머릿결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머릿결이 뻣뻣하고 어떤 사람은 갈색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노란빛이 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같은 문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국민 같은 문화입니까? 다른 문화 아닌가요? 같은 문화라는 정의가 어떻게 성립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라고 하죠. 이건 엄격히 인종차별입니다. 왜 인종차별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다문화 가정이라 하여 철저히 차별하는 정책이죠. 이 단어는 없어져야 됩니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문화라는 게 원래 없거든요. 한 문화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시죠. 한 문화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비슷한 문화죠. 다문화 가정은 모두 다문화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쓰면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좀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가정이죠. 그래도 다문화 가정 하도 많이 쓰니까 저도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쓰긴 써봅니다. 다문화 가정 수가 무려 38만 699가라고 그래요. 38만 699가구. 인구로 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이 넘죠. 100만이 넘는 사람이 벌써 혼혈인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 비율이 훨씬 높죠. 단일민족 국가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다. 이것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요소죠. 그런 필자에게 저도 사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이 아주 낫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쩌면 인종차별적이거나 폐쇄적인 그런 성향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민족 국가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단일민족 국가라는 단어를 아예 사전에서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나 삭제해야 올바르게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주 인종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낳게 돼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겨우 살아남을 만한 이런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다문화 가정, 단일민족 국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적법 중에 한 가지 독특한 거 볼까요? 결혼에 의한 국적 취득이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다. 몇 년 동안 같이 살면 국적을 취득할까요? 예, 토탈 3년, 혼인한 상태로 1년 동안 국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면 국적을 취득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혼인했습니다. 혼인하고 2년 동안 대한민국에 같이 살면 돼요. 또는 뭡니까? 1년 동안은 국내에서 살고 3년 이상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되는 것만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옛날에 영화 파이란이 있어. 파이란. 최민식 씨와 그 중국이었나요? 홍콩이었나요? 그 유명한 배우 장백지가 그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위장 전입을 하죠. 장백지가 위장 결혼을 하죠. 장백지가 위장 결혼을 통해 취업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넘어옵니다. 최민식은 건달인데 건달인 최민식과 장백지가 결혼을 하죠. 물론 형식적으로만 서류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편지를 주고받다가 진짜 만나지도 못했는데 서로 애틋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백지가 폐병에 걸려서 기침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죠. 죽고 그 유해를 안고 화장을 한 그 유해를 안고 최민식이는 건달 세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다가 최민식은 결국 살해당하는 그런 영화죠. 간략히 말하면 그런데 그 영화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제가 너무 단편화시킨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에 의한 편지에 의한 애틋한 사랑. 혼인으로서 유효할까요? 무효할까요? 아마 판례로 간다면 무효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왠지 아세요? 서로 같이 살질 않았잖아요. 또 만나지도 않았죠. 혼인신고는 했지만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 혼인에 실질이 없었죠. 그래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와 위장결혼을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와 위장결혼을 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산재사고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누구랑 합의를 했느냐? 예, 혼인신고된 부인. 혼인신고된 부인하고
이 회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1,000만 원을 주기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합의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판례는 무효라고 봤어요. 예.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든, 여자가. 혼인신고를 한 건 맞지만 혼인의 실체가 없다 해서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봤어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